안녕하세요, WD입니다. 군인이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시간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답변해 주실 할타님 모셨습니다. 할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 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도 있고 네. 답변 드리기 곤란한 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재개발 이주비 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속해 있는 재개발의 경우 무이자 60%, 유이자 40%가 가능한데 유이자 40%가 이율이 세서 고민입니다. 다만 지인 의견은 추후 갈아타기 하려면 이주비 100%를 실행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유이자 40%를 대출받은 매물이 시세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까요? 1년 보유했을 때 납부하는 이자 대비 수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정가는 3억입니다. 할타님, 유이자 40% 예. 이율 센데 받아야 됩니까? 보통 이제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율이 세다 하는데 네네. 뭐 이율이 얼마나 세냐? 예. 요즘 같은 기준이 한 뭐 7%, 8%, 9%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주담대가 예. 드디어 뭐 3%도 깨졌다 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네. 이자가 셉니다. 유이자 부분은 보통 네. 조합에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정책적으로 보통 재개발을 하는데 네네. 60%거든요. 예. 60%를 무이자로 해주고 네네. 조합에서 이주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40%를 유이자로 더 주죠. 네네. 어떤 구역은 예. 여기에 또 더해서 또 더 주거든요. 100%를 넘어서? 예, 100%를 넘어서 뭐 추가로 몇 천만 원 더 준다 뭐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네네. 전부 공짜는 아니거든요. 다 이자가 발생합니다. 어. 근데 이자가 비싸. 그래서 과연 이거를 네네. 내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이자가 비싸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아, 맞아. 예. 본인이 계산하려면 나중에 비싸겠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알아야 될 게 예. 이자를 뭐 매월 납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다 상환을 하는 거라서 오. 매월 내는 건 아니야. 네네. 그런데도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네네. 특히 또 간평 이분은 또 간평 3억이라고 했으니까 3억. 예, 예. 이자가 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네네. 이분이 추후 갈아타기를 하려면 예. 이주비 100% 실행하는 게 더 좋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 예. 결국 갈아탄다는 게 팔아야 되잖아. 팔고, 큰 평수를 살 거다. 예,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팔려면 네. 이주비 100%인 게 좋다. 이 말인데 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재개발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많아. 뭐 네네. 실거주도 있지만 네. 재개발은 투자자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수가 낮은 걸 또 선호를 하거든요. 인수가. 예. 인수가 낮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네. 이주비가 100% 실행됐다. 그러면 프리미엄만 주면 되니까. 프리미엄만 설정된 돈만 내면 그렇죠. 딱 인수할 수 있네요. 인수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낮아 인수가가. 그래서 100% 매물을 선호합니다. 내가 이자가 비싸다. 네네.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 내가 팔 때 네. 그때 정산을 해서 일할 정산을 해서 네. 잔금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을 해서 조합에 물어보면 가르쳐 주거든요. 네네. 이자를. 네네. 그래서 그 이자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매수분한테 네네. 넘기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걸 판다. 왜 팔겠습니까? 수익이 나니까 파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기분이 좋아. 수익이 많이 났어. 기분이 좋아. 그럼 이자 안 아까워. 예. 이자 이상을 번다. 그리고 훨씬 버니까. 훨씬 버니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네. 다 받는 게 안 낫겠냐.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있어. 예. 어차피 난 실거주 할 건데. 실거주 할 건데 굳이 내가 이거 팔 이유도 없고 난 네네. 실거주 할 거기 때문에 네네. 이자 이거 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받으련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무이자 60%만 실행하겠다. 그렇죠. 60%만 어차피 이거 무이자니까 네, 예. 요것만 내가 받고 네. 40%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실고주 할 거니까 그렇죠. 이자 아깝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예. 내가 실거주 하겠다고 해도 예, 예. 자 이주비를 실행할 때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고 해서 네네. 바로 이주하고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냐 아니거든요. 그러네. 이주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네네. 철거도 오래 될 수 있고. 철거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렇죠. 사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 언제 될지 몰라. 그 사이에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 팔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 구역이 실거주는 너무 좋아 보였는데 예, 예. 다른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팔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주비 100%의 매물이 팔기 더 유리하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수가가 싸니까. 그렇죠. 예, 예. 접근이 쉽죠. 예, 이분 같은 경우도 네. 감정이 3억입니다. 네. 3억에 40%는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을 안 받아버리면 네. 인수가가 그만큼 1억 2천이 더 늘어나 버리거든요. 1억 2천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그렇죠. 내야 예. 되니까. 그래서 파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그러네요. 말씀드립니다. 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신도시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관점에서 부산의 어떤 신도시, 국제, 에코, 일광 등등 가장 추천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키우는 관점입니다, 할타님. 떠올리님, 예. 이게 예.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해서 아시죠? 예. 어느 게 더 좋냐? 예. 이분은 그냥 순수한 마음에 여쭤보셨는데 예, 예. 제가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안 좋다 하면 우리 유튜브 채널 접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큰일 날 큰일 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큰일 날 질문입니다. 예, 예. 따로 연락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다음 질문입니다. 촉진 구역이면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서금사 그렇죠. 예, 예. 서금사 6구역 갔을 때 촉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예. 새로 유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죠. 예, 촉진하면 흔히들 시민공원 주위로 촉진 구역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네네. 부산에 이제 서금사 쪽에 재정비 촉진 구역이 있고 네네. 영도에도 재정비 촉진 구역이 있습니다. 네네. 시민공원 쪽에도 재정비 촉진 구역이 있는데 네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네. 했는데 예. 그 행정 편의가 좀 들어갑니다. 조금 빨리 할 수 있게 네네. 행정적으로 좀 서포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인센티브가 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조금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고층으로 지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지. 아. 예, 그런 이점이 있는데 예, 예.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네네. 그런 이점보다도 예. 조합원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예. 뭐 아무리 뭐 정부에서 밀어주고 네네. 촉진해라고 이렇게 해도 조합원들 분란 발생하고 그러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소규모 부역 신초 vs vs 대단지 부대 신초 뭐를 더 선호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할타님 제가 말씀해 주시죠. 대단지를 더 선호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보면은 네네. 여기 빠졌어. 작은 아파트에 여기 예. 있는 거랑 대단지에 네. 여기 없는 거랑 네네. 어떤 걸 더 선호하냐 네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 다르고 예. 입지가 다르고 다 다른데 네네.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대단지가 좋다. 무조건 역세권이 좋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아파트들이 예. 전부 비역세권이야. 예를 들어서 예. 신도시다. 예. 신도시 아직 지하철역이 없어. 없지. 지하철역이 없으면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다 역세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대단지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소단지가 있을 거고, 그 중에 브랜드가 있을 거고, 네네. 브랜드 아닌 아파트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뭐 대단지에 브랜드가 더 좋죠. 네, 여기 그렇죠. 없어도. 당연히. 그러니까 제 말은 예. 그게 환경에 따라 다르고 입지에 따라 다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네네. 겁니다. 무조건 역세권이 좋다. 무조건 대단지가 좋다. 그런 건 아닌데 네네. 뭐 이렇게만 또 얘기하면 예. 뭐 답변을 또 말라고 했냐 그러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투자한 경험상 네네. 지금으로 보면 시세들은 다 과거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네. 부역대 신초 중에 역세권이 중요합니다. 예, 역세권이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초품화가 또 중요합니다. 네네. 예, 저는 그거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 역세권의 초품화인데 예. 브랜드가 조금 아쉽다. 하면 저는 오케이예요. 역세권의 초품화인데 단지 규모가 조금 작다 해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왜냐? 그 주위에 네네. 초품화가 이 아파트밖에 없어.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해야지. 그렇죠. 브랜드가 조금 아쉽고 세대수가 조금 아쉬워도 초품화가 여기밖에 없으면 걔가 여기 역세권이다. 네. 그럼 여기를 선택하거든요. 과거에 그런 입지별로 시세가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세들이 다 그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역세권
무조건 저품화를 저는 선호합니다. 예. 그럼 뭐 소규모라고 하면 예. 한 동짜리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그런 아니고. 건 아니지. 예를 들면 예. 막 한 500세대에서 뭐 한 900세대 예를 들면 뭐 예, 한 예. 600, 700세대 정도. 어. 그러니까 1000세대 밑으로라도 천세대 밑으로. 대단지라고 하면 보통 1000세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1000세대가 아니더라도 네네. 뭐 800, 700세대라도 그런 세대라도 네네네. 조품하고 역세권이면 저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뭐 한 동짜리 나홀라 아파트 그런 건 아니지. 한 동짜리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는 한 동짜리를 생각하면서 답을 예.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군요. 예. 예.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가 보여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고 연말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때쯤 세입자나 매수자가 잘 안 구해져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 저희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내용이네요. 몇 번이나 얘기했고 네네. 그 다음에 팁스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팁스에서 제가 그거를 정말 정성 들여서 정성 들여서 찍어서 올렸는데 네. 조회수를 폭락을 해버렸어. 조회수가 안 나왔어. 예, 안 나왔어. 근데 이런 분들이 필요한 영상이지 않나.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요 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링크 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네네. 새로 구해서 줘야 되는데 네네. 안 구해지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네. 뭐 집주인을 뭐 혼낼 수도 없고 뭐 두드려 팰 수도 없고 몇 차례 갖고 와야지 몇 차례 예.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 결국은 절차대로 밟을 수밖에 없어요. 예,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법적으로.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첫 번째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네. 문자 보내고 해서 증거를 다 수집한 다음에 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죠. 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나오면 네네. 그 판결을 가지고 예. 그 해당 집에 네. 뭐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뭐 압류를 걸어버린다든지 최후의 방법이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네. 난 이사를 가야 돼. 네네네. 그러면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그걸 또 걸어놓고 네네. 이사를 또 나가고 어.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네. 전세가 만료돼야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기간이 만료돼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만료되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네네. 이거는 금방 판결 내줘요. 어.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거든요. 셀프로 하면 된다죠. 셀프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거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니까 네네. 그거 올라가면 집주인이 또 압박을 또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뭐 집을 살 때나 전세 뭘 낼 때나 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빨리 상환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남기고 싶으시면 어느 영상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상담, 재개발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요쪽에 나오더라고 항상. 요쪽인가? 요쪽인가? 어쨌든 여기로 전화 주시면 예약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면 상담만 하고 전화 상담은 절대 안 하니까 전화로는 상담 물어보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상담 할타님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아버님, 끊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가 항상 방문 상담은 전화로 안 받고 방문 상담 받는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네. 저희도 초창기에는 네네. 전화로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로도 답변 드리고 했는데 네네. 이게 왜 우리가 전화로 답변을 안 받냐면 상담 오시는 대부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거의 불인이 분들이거든요. 네네. 투자 경험이 많이 없으셔. 예. 그런데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다 했을 때 전화로는 안 되더라고 이게. 전화로는 예. 충분한 상황 설명이 안 돼.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지. 예. 본인은 이건 간단하겠다라고 해서 전화로 좀 여쭤보고 싶다 해서 전화로 얘기하면 결국 안 됩니다 이게. 예. 이게 본인의 상황도 있고 그렇지. 본인의 사정도 있고 자산 상황도 있고 모든 게 다 저도 알아야 되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화로는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네.
방문하셔라. 예. 저희 공짜거든요.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인데 예. 그 프리. 프리. 그런데 저희가 몇 억짜리 뭐를 산다, 판다 이러는데 이거를 전화 상담으로 간단히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오셔가지고 상담 잠깐 시간 내보시는 게 어떻나 싶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